안 돼. 그만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성운백화점의 창립기념 행사장. 수백 명의 인파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는 한 노신사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고 그 위를 덮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날카롭게 빛나는 스테인리스 빨대 하나. 여자는 망설임 없이 노신사의 가슴팍을 향해 빨대를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팀장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백화점 직원을 광기로 몰아넣은 걸까요? 그녀가 든 것은 흉기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사건은 이 충격적인 순간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운백화점 고객 서비스팀의 아침은 언제나 운영팀장 김혜미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의 무더운 여름 윤설아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명품관 바닥에 얼룩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사원 윤설아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윤설아 씨, 거긴 3번 닦으라고 했잖아. 발자국 하나라도 남으면 오늘 야근할 줄 알아. 설아는 대답 대신 허리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설아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손은 백화점 바닥을 닦기엔 지나치게 희고 섬세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베어있는 기묘한 굳은 살들은 그녀가 한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암시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맡은 일은 소위 뒷설거지였습니다. 진상 고객이 쏟은 커피를 닦고 억지를 부리는 손님 앞에서 대신 무릎을 꿇으며 팀장의 실수를 묵묵히 뒤집어 쓰는 일. 대학을 나왔느냐는 동료들의 은근한 무시에도 설아는 그저 엷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설아 씨는 참 신기해.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해? 독종이야 정말. 동료 사원의 비아냥거림이 등 뒤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은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명품관에 예기치 못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구두 굽이 부러졌다며 매장 한가운데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김혜미 팀장은 난감한 듯 발을 동동 구르다 슬그머니 설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설아 씨, 가서 해결해. 알지?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마. 설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의 구두를 받아든 설아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구두 굽이 부러진 게 아니라 여자의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이라 축이 무너진 것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구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최근에 오른쪽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붓지 않으셨나요? 여자는 당황한 듯 고함을 멈추고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점쟁이야?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셔서요.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으니 조만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여자는 묘하게 설득당한 듯 씩씩거리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팀장이 다가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윤설아. 의사라도 된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화장실 점검이나 마무리해. 설아는 말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자신의 손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마치 곧 수술실에 들어갈 사람처럼 말이죠. 그녀의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뜨거운 조명,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잡았던 그 감각들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가 쥔 것은 메스가 아니라 낡은 대걸레였고 그녀의 자리는 수술실이 아니라 백화점의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던 그때 백화점 정문을 통해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양복에 평범한 중절모를 쓴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설아의 예리한 시선이 노신사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신사의 안색은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수준을 넘어 기묘한 청색증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 팀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그녀의 발을 묶었습니다. 윤설아, 너 지금 어디가? 저기 떨어진 쓰레기 안 보여?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멈춰섰습니다. 멀어져가는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운백화점은 일주일 뒤에 있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유례없이 분주했습니다. 전 사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서비스팀 사원들은 VIP 고객들을 위한 사은품 세트를 포장하느라 밤낮이 없었죠. 이번 사은품은 친환경 컨셉이야. 이 텀블러랑 스테인리스 빨대 세트 하나라도 수량비면 설아 씨가 책임져. 김혜미 팀장은 수백 개의 빨대 상자를 가리키며 쌀쌀맞게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묵묵히 박스를 옮기며 포장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빨대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차가웠던 수술 도구들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노신사가 다시 백화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지난번보다 안색이 훨씬 더 어두워져 있었죠. 노신사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백화점 곳곳을 찬찬히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포장하던 박스를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의학적 직관이 그녀의 뇌리 속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노신사가 고개를 돌려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지만 숨소리는 미세하게 거칠었습니다. 응? 나를 부르는 건가, 학생? 학생이 아니라 여기 직원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 주변이 조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지금 당장 댁으로 가시지 말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설아의 진심 어린 걱정에 노신사는 허허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이 되면 원래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법이지. 젊은 양반이 눈썰미가 좋네. 걱정 말게, 난 괜찮으니까. 아니요, 단순한 피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목 옆이 평소보다 많이 부풀어 있어요. 이건 설아가 구체적인 증상을 설명하려던 찰나 뒤에서 김 팀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고객님 가는 길을 막고 뭐 하는 짓이야? 김 팀장은 달려와 설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더니 노신사에게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직원이 오늘 좀 정신이 없나 봅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어이, 윤설아.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노신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나를 걱정해 준 것뿐인데 왜 그러나? 사과할 일 아니니 그만하게. 노신사는 오히려 설아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은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휘청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어? 저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아는 척이야? 그냥 평범한 노인네 같아 보여도 우리 백화점 VIP야. 내가 의사야? 왜 사람 멀쩡한 사람 환자 취급을 해? 김 팀장의 히스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전 오신사의 상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설아는 퇴근 후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설아는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또 아는 척을 해버렸어. 의사 노릇 다신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손이 자꾸 먼저 반응해. 설아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의료사고. 모든 증거는 설아를 가리키고 있었고 믿었던 선배 한준혁은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채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메스를 잡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천부적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 꿈틀대고 있었죠. 일주일 뒤 운명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1층 홀은 수천 명의 인파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샴페인, 그리고 거물급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아는 행사장 구석에서 사은품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아는 다시 한번 그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양복이 아닌 정갈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무대 위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참혹한 잿빛이었습니다. 설아는 경호원에게 살며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분, 저 귀빈석 가운데 앉으신 분이 누구세요? 설아의 물음에 경호원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주인을 모르시나요? 저분이 바로 성운그룹 최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설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설아의 눈에는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는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안 돼. 저러다 정말 큰일 나. 설아가 경호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대 쪽으로 발을 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행사장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경호원들이 무대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들것조차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설아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저 노신사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그녀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사은품 박스를 뜯어 스테인리스 빨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롭게 변하며 3년 전 그 차가운 수술실의 천재 외과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설아는 인파를 헤치고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경호원들이 설아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백화점 직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혹은 생사의 경계를 가르는 신의 사자처럼 그녀는 무섭게 포효했습니다.
지금 안 비키면 이분 돌아가십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비키세요. 그 기세에 눌린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설아는 바닥에 쓰러진 최 회장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이미 죽음에 빛깔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목의 정맥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서 잊으려 애썼던 진단명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심장을 짓누르는 피. 이대로 두면 심장은 멈춘다. 비서님, 저기 VIP 테이블에 있는 위스키랑 얼음통 가져오세요. 빨리요. 멍하니 서 있던 비서는 설아의 서슬퍼런 명령에 홀린 듯 위스키 병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스테인리스 빨대를 위스키에 담가 소독했습니다. 병원 밖, 그것도 백화점 행사장 바닥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 빨대로 어딜 찌르겠다는 거야? 김 팀장이 경악하며 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변의 취재진들도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기괴한 광경을 담기 바빴죠. 설아는 거칠게 김 팀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뿐이에요. 5분, 딱 5분만 더 심장이 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설아는 회장의 셔츠 단추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빨대 끝을 회장의 가슴뼈 아래 명치 부근에 갖다 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범한 빨대가 사람의 가슴을 향하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부탁이야, 한 번만. 내 손아, 한 번만 기억해줘.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빨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저항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김 팀장은 눈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빨대의 빈 구멍을 통해 검붉은 피가 울컥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심장을 압박하던 고여있던 피가 통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헉! 헉! 멈췄던 회장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보라색이었던 안색에 아주 미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자 설아가 벌어낸 단 5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설아는 피가 묻은 빨대를 꽉 쥔 채 회장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약한 진동. 그 파동 하나하나가 설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살았다. 아직 뛰고 있어. 설아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흰 유니폼은 회장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던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빨대 하나로 죽어가던 재벌 회장의 숨통을 틔워준 여자.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회장을 들것에 실으려 할 때 선임 대원이 회장의 가슴에 꽂힌 빨대를 보고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정확히 심낭을 뚫어서 압력을 낮췄어요.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모든 시선이 설아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대답 대신 구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고객 서비스팀 사원 윤설아로 돌아가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도착한 한 남자가 설아의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양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성운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뒤집어 쓴 설아와 회장의 가슴에 꽂힌 빨대를 번갈아 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3년 전
설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그 남자가 다시 설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윤설아, 내가 왜 여기 있어? 한준혁의 낮은 목소리가 설아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 튀게 부딪혔습니다. 당장 그 손 치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이런 무식한 짓을 저질러. 한준혁의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설아를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경멸 어린 눈초리로 쏘아보더니 구급대원들에게 재빨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 당장 이송해. 이 여자가 저지른 무모한 짓 때문에 감염이라도 되면 어쩔 거야? 이건 응급처치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라는 단어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경외의 눈길을 보내던 시선들은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설아는 한준혁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수술실에서도 그는 저런 표정으로 설아를 사지로 몰아넣었었죠. 살렸어. 5분만 있으면 심장이 터졌을 거야. 선배도 의사라면 알잖아. 설아의 낮은 목소리에 한준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입 다물어, 윤설아. 넌 3년 전 면허가 취소된 범죄자야. 내가 하는 말은 그저 정신 나간 백화점 직원의 헛소리일 뿐이지. 여기서 내 정체가 까발려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져. 한준혁은 회장을 실은 들것과 함께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것은 피 묻은 바닥과 멍하니 서 있는 설아뿐이었습니다. 윤설아, 너 정말 제정신이야? 김 팀장이 달려와 설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몸에 구멍을 내. 그것도 사은품 빨대로. 너 때문에 우리 팀, 아니 내 목줄이 날아가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팀장님, 회장님은 방금 그 처치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서. 시끄러워.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한 교수님 말씀 못 들었어? 살인 미수라고 하잖아.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야 해고. 설아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했던 대가가 해고와 살인 미수라는 오명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 진실이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설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백화점 뒷문을 향했습니다. 동료 사원들이 복도 양옆으로 갈라져 그녀를 피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의사인 척하더니 결국 대형 사고 쳤네. 쏟아지는 비수 같은 말들을 뒤로하고 설아는 사물함에서 자신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방 속에는 3년 전 차마 버리지 못한 청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녀가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운대학병원 VIP 수술실 앞 최 회장의 수술을 무사히 마친 한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최 회장을 살린 것은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빨대로 빼낸 그 한 컵 분량의 피가 아니었다면 최 회장은 수술대에 눕기도 전에 심정지로 사망했을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을 살리셨어요. 수술실을 나온 레지던트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준혁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긴 했죠. 다행히 회장님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설아의 존재를 지우고 자신이 모든 처치를 지휘한 것처럼
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설아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자신의 비겁한 과거까지 탈로 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 실장님, 회장님 의식은 곧 돌아올 겁니다. 구급차 안에서 급하게 조치를 했고 그 덕분에 수술까지 버틴 겁니다. 한준혁은 최 회장의 오른팔인 장 실장에게까지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 실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현장에서 빨대를 들고 있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단순히 지시를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한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여직원 한 명이 회장님 곁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장 실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장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백화점 직원 윤설아라고 했던가? 그녀에 대해 조사해봐.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 그녀가 회장님 주변에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는 병원의 밤. 해고 통보를 받고 어두운 거리를 걷던 설아는 요양병원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설아 보호자님,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설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빗줄기를 뚫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설아 씨. 이상하게도 성운대학병원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다들 전화를 끊기만 해요. 설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운대학병원 응급의학과장 한준혁. 그가 자신의 앞길을 막기 위해 어머니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제발이요. 우리 엄마는 살려주세요. 제가 백화점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질게요. 제발 엄마 수술만 할 수 있게 해줘요. 수화기 너머로 한준혁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아, 잊었나 본데 넌 의사가 아니야. 내가 건드리면 멀쩡한 사람도 죽어나가잖아. 회장님 건도 내가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엄마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전화가 끊겼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최 회장의 신복, 장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윤설아 씨, 최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성운대학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지금 수술을 못하면. 설아의 절규에 장 실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의 지시로 이미 최고의 의료진이 어머니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성운대학병원 VIP 병동에 도착한 설아는 침대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최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죽음의 문턱에서 빨대 하나의 의지에 숨을 내뱉던 노신사의 눈빛은 이제 호랑이처럼 매섭고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나의 은인. 최 회장은 곁에 서 있던 한준혁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한준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한 교수, 자네는
이 아이가 일반인의 얕은 지식으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지? 그런데 이상하더군. 내 가슴에 박혔던 이 빨대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는 게 다른 의사들의 생각이던데. 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피 묻은 빨대를 가리켰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빨대 하나로 살려내는 일반인은 본 적이 없어. 장 실장, 조사한 것을 읽어보게. 장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설아, 2003년 성운대학병원 최연소 수석 입학 및 레지던트 수료. 당시 별명은 신의 손. 하지만 3년 전 한준혁 교수의 논문 대필 거부 직후 발생한 의문의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 및 퇴출. 이상입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설아, 내가 정말 그 신의 손이었단 말이냐? 최 회장의 물음에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을 찌른 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 순간 제 손이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준혁? 최 회장의 불호령에 한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는 사고를 치고 쫓겨난 문제아일 뿐입니다. 닥쳐라. 내 목숨을 살린 천재를 모욕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동료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비겁한 자 같으니 당장 이자를 끌어내고 윤설아의 재심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그녀의 의료 기록을 전면 재조사하라.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한준혁을 끌어냈습니다. 한준혁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설아는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설아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설아라 했느냐? 이제 걸레는 내려놓거라. 내 손은 이제 다시 사람을 살리는 메스를 잡아야 할 게야. 설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손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의 화려한 복수와 복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운백화점은 이른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통보를 받았던 설아가 성운그룹 회장실 직속 차량을 타고 정문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룹의 2인자인 장 실장이 보자하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 저거 윤설아 사원 아니야? 팀장님한테 쫓겨난 거 아니었어?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설아는 담담하게 고객 서비스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설아의 사물함을 비우며 쾌재를 부르고 있던 김혜미 팀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해고당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보안팀 안 부르고 뭐해? 김 팀장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설아 뒤에 서 있던 장 실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혜미 팀장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인사 발령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장 실장이 건넨 서류를 확인한 김 팀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김 팀장의 보직 해임과 더불어 설아를 모함하고 갑질을 일삼았던 정황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규정대로... 규정이라...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의인을 살인 미수범으로 몰고 해고한 것이 성운백화점의 규정입니까?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횡령한 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김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설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설아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줘. 응? 설아는 자신을 향해 빌고 있는 김 팀장을 차분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닦았던 대리석 바닥보다 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닦았던 건 바닥의 얼룩만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의 비겁함도 매일 보고 있었죠. 이건 팀장님이 쌓아온 결과입니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갈 곳은 백화점 청소도구함이 아니라 성운대학병원의 심장외과 수술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준혁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을 선동해 설아의 면허 복권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회장님 백으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수치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선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장 실장이 확보한 3년 전 수술실 CCTV 영상과 한준혁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설아, 내가 이 사고 다 뒤집었어. 어차피 넌 여자고 백도 없잖아.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녹취 속 한준혁의 비열한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몰려들었던 의사들과 환자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한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준혁은 뒷걸음질 치다 설아와 마주쳤습니다. 윤설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선배, 아니 한준혁 씨. 의사는 손으로 사람을 살리지만 당신은 입으로 사람을 죽여왔어. 이제 당신이 죽인 그 수많은 진실이 당신을 삼킬 차례야. 그 순간 응급실에서 급박한 코드 블루 상황이 터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송된 중환자가 대량 출혈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당황한 한준혁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설아는 당당하게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메스를 잡는 순간 병원 안의 모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정확한 손놀림, 복잡하게 엉킨 혈관을 단숨에 찾아내는 천재적인 감각. 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석션, 3번 메스 주세요. 설아의 나직한 명령에 숙련된 간호사들도 홀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준혁이 3년간 누려왔던 모든 가짜 권위가 설아의 단 한 번의 수술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갤러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장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보게나, 저 손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손이야. 가짜들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빛나는 보석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는 법이지.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환자는 설아의 손끝에서 다시 숨을 얻었죠. 수술실 밖으로 나온 설아의 앞에는 짐을 싼 채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윤설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3년 전 그날 내가 왜 입을 다물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한준혁의 비열한 웃음 섞인 마지막 발악에 설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켜보던 최 회장과 장 실장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한준혁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성녀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3년 전 사고 때 이 여자는 자기 엄마 수술비 때문에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양심을 판 건 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감동에 젖어 있던 의료진들의 얼굴에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눈으로 한준혁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설아의 뒤에서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사건 당시 병원장이었던 박 교수의 퇴직한 비서였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한 교수님,
노비서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아 씨가 입을 다물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교수님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설아 씨 어머니의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죠. 설아 씨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의사 면허와 명예를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처절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설아 씨는 자기 통장에 들어온 그 더러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전부 병원 내 불우한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무기명 기부되었죠. 설아 씨는 그 후 백화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일을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스스로 벌어왔던 겁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야,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그 먼 길을 돌아온 것이냐. 이 늙은이가 내 깊은 속을 다 알지도 못하고. 설아는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전 차가운 수술실에서 어머니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의 구두를 닦고 김 팀장의 온갖 구박을 견디면서도 매일 손을 씻으며 수술의 감각을 잊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다시는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오늘 회장님도 뵐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숨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설아의 당당한 고백에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동료들도 무시했던 인턴들도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준혁은 결국 검찰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명예는 추악한 범죄의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운그룹은 설아의 면허 복권뿐만 아니라 그녀가 3년 동안 겪은 모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녀를 성운대학병원 역대 최연소 심장센터장으로 임명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성운대학병원의 최연소 센터장 자리. 모든 의사가 꿈꾸는 명예와 권력이 설아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최 회장이 내민 임명장을 정중히 되돌려 보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장 실장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설아 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회장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는 배려입니다. 장 실장의 물음에 설아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차례를 기다리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예는 이미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센터장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백화점에서 입었던 낡은 유니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백화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의 구두를 닦으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혹은 당장의 생계가 급해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설아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센터장 대신 성운그룹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무료 응급 의료팀의 팀장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 상인들, 그리고 자신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설아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욕망이 아닌 생명을 향한 순수한 연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군. 자네는 보석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어. 좋네. 자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성운그룹이 끝까지 지원하겠네. 몇 달 뒤 성운백화점 앞에는 커다란 의료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설아가 버스에서 내리자 예전 동료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새로 부임한 친절한 매니저와 이제는 웃으며 설아의 손을 잡는 직원들이 있었죠. 설아는 예전에 자신이 바닥을 닦던 그 로비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설아 씨. 아니, 윤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번처럼 다리 저린 건 좀 어떠세요? 오늘 제가 꼼꼼히 봐드릴게요. 설아는 예전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사의 자세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설아는 증명했습니다.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인생의 차가운 바닥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빨대가 내일은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의 메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평범한 하루 속의 숨은 기적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